안녕하세요. 오늘 4월 4일 오늘의 알트코인은 엔진코인으로 선택했습니다. 티커 ENJ, 티커 ENJ입니다. 엔진코인입니다. 업비트에 있는 엔진코인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근래에 본 종목들 중에서는 상위 클래스라고 봅니다. 차트적으로 패턴으로만 보면. 엔진코인은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뭐 제 지인이 엔진코인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차트도 많이 봐드리고 했었는데, 엔진코인 같은 경우에 주요하게 이슈로 됐던 게 이게 NFT 게임이죠. 유니티를 베이스로 하는 이 게임을 엔진을 포함하고 있는 게임 코인입니다. 게임 코인. 그래서 게임 아이템 거래를 위해 만든 암호화폐 프로젝트. 그래서 기존에는 ERC20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 아이템 모바일 암호화폐 지갑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고 전송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류의 코인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추가로 개발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ERC 115라는 게 있습니다. 토큰 아이템 교환할 수 있는 거. 여기에는 여기 ERC20 대체 가능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한 토큰, 그리고 ERC 72라고 해서 보통 이제 NFT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토큰들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규약인 ERC 115를 만들어서 이 표준화 시켜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게임 회사하고 이렇게 전문적 연합을 결성해서 있는 상태고, 뭐 유비소프트나 우리 많이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죠. 유비소프트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이 게임들 엔진 코인을 공유하기로 한 게임들은 에이지 오브 러스트, 라인 요거는 모르고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형입니다. 주로 크립토 관련돼 있는 게임들이네요. 이런 부분들 나오는 부분에서 이게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사실은 엔진 코인이 삼성 갤럭시 10 갤럭시 폰 있죠. 여기에 지갑 암호화폐 지갑에 참여 들어가서 거래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 지갑이 갤럭시 안에 들어간다고 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줬었어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솔직히. 그때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차트는 체크 다 해놨는데 사지를 못했어요. 엔진 코인은 이제 이 기본적으로 NFT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대장들 종목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NFT 이슈가 뜨면 메타가 뜨면 같이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엔진 코인들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NFT,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는 같이 살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기사를 보면 엔진 코인이 여기에 NFT 관련해서 이피니티 토큰이라고 해서 폴카닥 네트워크에서 만든 토큰이 있습니다. 그래서 NFT 거래를 다중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게끔 폴카닥을 통해서 토큰을 형성을 했고 엔진코인과 연결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 기사가 대략 22년도 5월달에 나왔던 기사들이니까 요 발표는 21년도에 나왔고 본격적으로 이제 상장이 되기 시작했죠.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현재 이피니티 토큰은 업비트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일단은 패스. 엔진 코인을 주목하는 부분들 NFT 부분에서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부분하고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나이키나 이런 데서도 엔진 코인에서 제안했던 표준 방식이죠. ERC 115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게임 메타로서 떠오르는 게 게임, NFT,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경우에는 엔진 코인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중요하게 같이 이슈를 받아서 움직이는 경향이 크니까 이 부분들을 살피셔야 되고요. 자, 현재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차트 체크로 넘어가면 차트의 값들은 모두 일본 값이란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업비트 원화 차트 기준으로 살핍니다. 차트는 대략적으로 체크는 다 해놓은 상태고요. 자, 여기에 차트의 모든 값들은 일본 값, 그리고 매일 아침 종가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가 21년도입니다. 21년도에서 22년도 넘어가는 21년도에 상반기 때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하반기 때 이를 넘어서는 압도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런 패턴은 우리는 차트 패턴에서 앞에 넘어간 이 패턴을 우리는 5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차트 패턴을 보면 아주 좋다. 이미 21년도 상반기 때의 움직임을 모두 다 만족하는 움직임이 21년도 하반기 때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의 움직임이 해당 구간 움직임으로 왔을 경우에는 구간 굉장히 구간이 커졌으니까 이 구간 움직임을 만족하는 변동성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은 종목이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엔진은 좋다.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차트 현재 구간의 값을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앞에 나왔던 이 차트의 패턴의 파동이 점점 커져가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이 커져가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만족하는 움직임에 나올 경우에는 여타 종목보다는 움직임 폭이 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차트 체크를 살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값들에 보면 21년 뒤에 숫자 2가 적혀 있는 거는 여기 하반기 때의 파동을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21년 1로 적혀 있는 거는 상반기 때 파동을 기준으로 체크했습니다. 여기에서 중복되는 값들을 벗어났을 때는 위에 값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값들을 보면 파동 1번 파동의 구간 끝이 1115원입니다. 그럼 1115원의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는 21년도 구간 끝값, 구간 중요값이죠. 2310원과 1995원에 대한 공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상단 변곡점 3455원까지 같이 볼 구간이 열려서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가 위로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21년도 여기 하반기 때 나왔던 구간 끝값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2465원. 자, 여기로 움직임인 또 여기 위로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 움직임이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여기서 쉬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면 차트가 과매수 구간을 타고 가는 움직임이 이어질 개연성이 있어요. 구간이 붙어 있거든요. 지금 구간이 붙어 있고 여기에 차트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아요. 앞에 있는 차트 구간을 가까이 있는 차트의 구간 값을 더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구간 폭이 상당히 커요. 구간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구간의 움직임을 만족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엔진코인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자, 여기 21년도 구간 이후에 나왔던 5월 차트 구간에서 지금 현재 엔진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상반기 때 2023년도 1, 2, 3월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살피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5월달 구간부터 먼저 봅니다. 22년도 5월입니다. 22년도 5월 차트 구간에 여기서 체크됐던 중요값들은 922원, 1035원이 있고요. 자, 그리고 5월의 구간 끝값이 있죠. 구간 이탈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021년도 1번 파동의 상반기의 파동의 구간 끝값 그리고 중요값들이 여기 구간에 안에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값들에 대한 되돌림 반등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죠. 자, 여기는 한 번도 되돌림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다? 돌파 가능성을 먼저 본다. 그리고 여기는 한 번에 되돌림이 나왔죠. 그럼 여기는 뭐다? 1505원은 저항이 될 거다. 저항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움직임에서 5월의 중요값 1035원은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럼 여기도 저항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22원은 여러 차례 두들겼죠. 두들겼으니까 여기는 돌파 개연성을 본다. 그러면 이번에 움직임에서는 어디까지 공략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죠.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 되돌림이 한번 나왔죠. 여기도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저항으로서 동작할 개연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번 구간의 움직임에서 비트코인에도 마찬가지지만 5월의 중요값 대 값에 흔적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엔진 코인도 5월의 중요값 1035원은 저항이고요. 여기가 저항이고 1115원도 저항이에요. 한 번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 차례 됐으니까 돌파죠. 그러면 엔진 코인에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두 번째 흔적이 남겨야 되고요. 여기에도 5월에 중요값이었던 1035원도 두 번째 흔적이 남겨져야 돼요. 922원은 이미 조건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돌파할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현재 움직임이 반등이 전개될 경우에는 1115원 위에 혹은 1035원에 종가를 만드는지를 보셔야 돼요. 종가를. 여기 구간에 종가가 어디서 형성되는지를 살펴야 된다. 종가가 일봉 종가입니다. 일봉 종가가
자, 922원만 확인하고 여기 꼬리도 터치 못하면 여기는 다음번에도 저항이 될 거예요. 저항이 될 거예요. 다음번에 돌파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흔적을 남겨야 돼요. 꼬리라도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이렇게 꼬리라도 흔적을 남겨야 돼요. 그러면 1115원까지 위로 올라앉으려고 하면 여기에도 흔적을 남겨야 되겠죠. 이 두 값은 관점이 흔적을 남기는지 보자. 종가까지 확정 지으면 아주 좋겠다. 예, 종가까지 만들면 아주 좋겠다는 거예요. 922원은 일단 가게 되면 돌파 개연성을 보면은 일단 1000원을 넘겨서 1115원까지 예, 차트가 가고 일봉 종가로 여기를 마감을 하는지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난 뒤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 조정은 여기에 하단 변곡 680원에서의 지지, 확정적인 지지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래야지 5월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니까 여기 밑에 11월 구간 그리고 3월 달까지의 반등 구간 여기에 움직임 아래로는 안 내려간다는 얘기가 돼요. 예, 그래야지 예, 추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단 변곡 680원의 지지를 받아야지 예, 1005원과 1700원에 대한 공략 가능성으로 구간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로 구간이 열리는 거예요. 구간 끝으로 열리는 거고 구간 이탈도 열리는 거예요. 680원에 대한 예, 확정적 지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2021년 672원이 구간 이탈 21년도 일본 상반기에 났던 파동의 구간 이탈 672원이니까 672원과 680원 위에 차트가 있는 게 엔진코에는 이제 이후 2023년에 움직임을 전체 움직임을 상승 트렌드로 잡았을 때 중요한 지지 포인트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위에 올라앉아 있어야지 얘는 여기 5월의 저점이기도 하니까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연석을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만약에 나왔을 때 여기까지 간다 하면 아주 좋겠죠. 아주 좋겠죠. 여기까지 흔적을 다 남긴다. 다 남겨버리고 내려온다라면 여기도 만족하고 여기도 만족하고 하는 움직임이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 5월의 구간 끝에 흔적을 남기는 움직임이 나온다. 종가 여부하고 상관없이. 그럴 경우에 자 여기와 여기 지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지까지 염두에 살펴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가 깨지면 여기를 본다고 했으니까 여기와 2021년 1 파동의 구간 끝과 구간 이탈의 중심값이 922원 정도 되니까 만약에 엔진코인이 1505원에 대한 흔적을 남기는 데까지 상승이 이어진다면 중요한 지지 라인은 1035원과 922원으로 보는데 이 경우 922원의 지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깨지면 여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구간은 열려있는 상태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저점이. 근데 여기서 지지받는지 여부를 여기에 흔적 1505원의 흔적을 남길 경우에는 922원의 지지 여부, 종가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정도로 여기 구간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3년도 구간의 움직임을 좀 더 살펴보는 걸로 하면요. 2022년도 11월 달에 중요값들이 나왔죠. 예, 중요값들이 나왔어요. 이 중요값들 그리고 하단 변곡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를 기준해서 보게 되면 2023년도에 움직임에서 상반기에 먼저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런 걸 좋다고 얘기를 했죠. 이런 상반기 때 처음 스타트 구간 때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데 구간에서 거래량이 엄청 터져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하락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상승 구간에서 초반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움직임이 사실상 거의 음봉도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갔어요. 439원에 이런 거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좋게 보는 겁니다. 439원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이뤘어요. 예,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나왔죠. 캔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489원에 올라가서 또 나왔어요. 여기 공략이 됐죠. 568원에 대해서 꼬리로 찌르고 지지 테스트가 자 486원에 또 확정적 음봉 종가가 됐어요. 음봉 종가 지지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스마트머니가 들어와서 명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매하기가 이런 경우에는 매매할 때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확정적 음봉 종가 489원에 대해서 음봉 종가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기 돌파하겠죠. 예, 종가 돌파했고요. 여기 움직임을 밟고 가면서 구간 이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구간 종가 확보까지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 움직임은 2021년도 일본 파동의 구간 이탈값이었던 672원, 여기가 672원입니다. 여기도 돌파를 했고, 그리고 하단 변곡 680원 위에까지 돌파를 하고 움직임이 났는데, 여기 일단 종가 지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종가 지지를 받은 게 중요해요. 종가를 확보한 게, 양봉 종가를 확보한 게.
자, 그리고 여기 지지를 못 받고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기 매도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조정은 나오고 있는데 매도 거래량은 거의 없죠. 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냐면 여기가 다음 스타트 지지 라인이 될 거라 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거의 매수를 받는 관점에서 많이 봐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는지 여부를 계속 보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거래량이 여기서 터진다는 얘기는 앞이든 뒤든 거래량이 터진다는 얘기는 그 종목을 주도해 나가는 스마트머니가 자리를 잡고 있는지 여부를 볼 수 있는 관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지가 계속 깨지죠. 계속 깨집니다. 그래서 이때 박스권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하반 밑에는 없어요. 밑에는 없습니다. 11월 구간밖에 없고 여기는 이때 나왔던 구간에 대해서 중요값들하고 변곡점 값들 구간 끝값들이 나왔어요. 여기 움직임들이 자 여기 하단 변곡 깨지고 난 다음에 자 구간 이탈 깨졌죠. 여기가 깨졌어요. 여기가 깨지면서 자 여기로 오는 거고요. 여기가 깨졌죠. 이렇게 단계별로 옵니다. 오고 자 여기가 깨지니까 여기가 깨진 거 여기가 금액이 얼마일까요? 여기가 567원입니다. 568원이죠. 567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반등이 나오고 나서 돌파 하락이 나와버리죠. 그렇게 나옵니다. 참 희한하지만 1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깨진 건 깨진 거예요. 여기가 깨지면 뭐를 받아야 돼요? 여기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움직임이 지지 테스트 이어지는데 여기 과정에서 보니까 202평에 대한 공략들이 이어졌다가 여기는 202평에 대한 지지를 받았다가 202평을 깨고 내려와 버렸죠. 내려왔어요. 원래는 여기에서 여기에 되돌림이 되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끊어버린 거예요. 받아줘 버린 거예요. 이 값들을 알고 이 값이 가지는 의미를 알고 보기 시작하면 그 내용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받아줘 버렸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처음에 여기서는 우리는 만약에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기가 깨졌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깨질 수 있으니까 439원, 444원 정도에서 이 값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받을 준비를 했겠죠. 근데 말아 올린 거예요. 말아 올렸으니까 여기서 아마 매수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봐야 되냐면은 자, 여기를 안 왔죠. 439원을 안 왔어요. 근데 439원이 깨졌죠. 종가 지지가 깨졌어요. 489원. 그러니까 이 차트는 반등이 나오고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값들이 2월에 구간 끝값 463원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해버린 거예요. 얘는 여기를 최저점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463원을. 자, 여기는 이미 만족했다. 근데 여기는 지지 테스트 여기가 깨졌으니까 자, 얘는 올려서 여기를 지지를 다시 받는 거예요. 여기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깨졌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 라인으로 잡은 거예요. 지금 한 칸 올린 거예요. 지지 라인을. 자, 이 값들을 보면 명확해지죠. 자, 이 중요값 439원에 대해서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나오는 조정은 2월의 구간 끝값 구간 이탈로도 안 가고 저는 만약에 제가 매매를 한다고 했으면 여기에 매수를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여기에. 왜냐면 여기가 이미 지지 라인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받아준 거예요. 위에서 받아줬으니까 요 위로 올라타든지 그러면 여기 음봉에서 꼬리에서 배수가 잡혔을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매수를 안 잡았다고 하면은 대략 그 다음 구간에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기를 보겠죠. 근데 이때 구간 끝 463원에 대한 확정적 종가 지지는 뭘 노린다? 중요값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진다. 이어졌죠. 그러면서 음봉이 다시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어요. 이때 종가 지지를 안 했어요. 종가를 확보를 안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앞에 여기 두 개의 값을 만족했죠. 그러면 여기 두 분 다 만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엔진은 다음번에 뭐죠? 여기는 돌파예요. 돌파예요. 그러면 어디서 지지받는지만 보면 되죠. 어디서 지지받을까요? 여기를 두 개를 보는 거예요. 489원과 463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받았을 거예요. 여기는 확정된 음봉 종가 지지를 했으니까. 내려온다 하더라도 463원이면 489원에 매수를 여기 구간 내려오는 시점부터는 매수를 받고 따라 내려오겠죠. 왜냐하면 463원은 지지를 여기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는 깨진다 하더라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이 반등은 여기를 노릴 거기 때문에 이미 구간은 만들어져 있고 그럼 노린다면은 여기에 매수를 잡아줄 경우에는 일단은 30% 정도는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묶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타점을 잡을 거라는 거예요. 이 값들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매번 그걸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제가 그래서 어디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는 다음번에 왔을 때는 그 자리에서 재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물론 깨질 수 있죠. 깨지더라도 그 자리는 다시 또 확인하러 와요. 되돌림 상승으로 와요. 그러면 내가 산 자리에 매도 걸어 놓으면 매도 돼요. 거의 100% 돼요. 그럼 나는 손해본 거 거래소 수수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타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값들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강의에서 해야 되는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서 489원에 지지를 받았으니까 어딜 노리죠? 구간 끝값을 노려야죠. 568원에 대한 구간 끝, 그리고 642원으로의 구간으로 열린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예, 그 같은 경우에 근데 앞에 종가를 이미 확보했죠. 종가를 확보했으니까 뭐죠? 여기로 갈 거예요. 종가를 확보했으니까. 그럼 제일 먼저 여기에 종가 위로 올라오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겠죠. 568원. 그러면 현재 움직임에서 강세 포인트가 있네요. 523원. 차트가 523원 위에 있으면 뭐다? 예, 상승. 523원 아래에 있으면 지지 테스트. 근데 지금 202평이 지금 딱 523원에 있네요. 딱 523원에 있죠. 그럼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뭐다? 2월의 강세 포인트 523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 이평선을 보면 202평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뭐죠? 되돌림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오른 만큼 오르는 거예요. 오른 만큼 오르는 거. 예, 그런 움직임으로 이어지면 여기에서 구간 끝에서 여기 위로 올라가면 중요가 577원, 592원 올라가면 상단 변곡점 623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여기에 저항을 받을지 여부는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위로 올라가서 앉으면 여기 구간의 공략이 642원의 공략하고 같이 이어지고요. 680원에 대한 공략으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미 여기 구간에 대해서는 공략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680원 위에 올라왔는 시점부터는 여기에서 그럼 지지를 받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겠죠. 여긴 지지를 못 받았으니까 여기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 움직임이 나오면 여기는 이제 본격적인 스타트가 걸리는 거예요. 스타트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일봉 차트에서 봤던 것처럼 5월의 중요값들이 뭐 1000원대 위에 있는 상태죠. 예. 그러면은 그 구간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구간에 대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922원과 1035원. 근데 922원은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922원 여기는 돌파로 보고요. 여기는 저항으로 봤고 여기도 저항으로 봤어요. 여기에 흔적을 남기는 게 가장 베스트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여기도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도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여기도 저항. 저항이 3개가 있어요. 저항이 3개가 있고 여기에 흔적을 남기는 게 베스트다. 꼬리를 남겨도 돼요. 꼬리, 종가를 남기면 베스트인데 종가를 굳이 안 하더라도 꼬리라도 남기고 조정을 이제 시즌을 마무리하면은 반등 시즌을 마무리하면 가장 베스트예요. 베스트. 엔진은. 그러면 여기에 차트가 만약에 왔다.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돌파가 실패하면 지지 테스트는 어디가 된다? 5월에 중요가 1035원과 922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예, 더 밀리면 여기 하단 변곡 68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까지 구간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차트가 오면 왔다 재수인 거예요. 왔다 재수. 와, 이제 얘가 2,000원, 3,000원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항이 잡혀 있다.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그럼 여기는 여기 차트 올라오는 구간의 움직임들이 여기 두들기고 빠졌다가 하는 움직임 갔다가 또 두들기고 빠졌다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박스권 움직이면 나오든지 아니면 그냥 강하게 쭉 갔다가 쭉 빠지는 모습이 나오든지. 저라면 여기 일단 922원의 공략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면 여기 위에 올라앉으면 여기 3개의 값에서 따라가는 모습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따라가는 모습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일봉 차트죠. 다 일봉 차트예요. 여기에 종가를 형성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면 여기에 이건 진짜 희망이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는 진짜 희망이 이런 거예요. 그냥 당일에 쭉 쏘았다가 빠른 조정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캔들이 1개, 2개 형성되는 걸로 끝나버리는 상황이 날 수도 있어요. 엔진은. 그래서 엔진은 포인트에 대한 대응을 차트가 오고 나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 보여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익절 포인트로 예약 매도 걸어 놓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이제 선택하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움직임에서 집중해서 보게 되면 엔진은 523원 위에 올라는지 여부를 먼저 살피시라. 523원의 움직임이 확정이 되면 지지가 확정이 되면 얘는 추가 상승의 움직임이 나오고 이 경우에 623원
공략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요. 이 경우에 지금 제가 지금 체크해놨던 이 피보나치 값들이 자, 여기 값을 되돌림 추구라는 움직임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피보나치 2를 보니까 예, 대략 922원 위에서 형성돼 있죠. 예, 여기 구간을 일단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어요. 824원에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캔들이 이어진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음봉 받든지 그렇게 하면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가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캔들이 형성되는지까지는 저도 몰라요. 다만 그 값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의 움직임은 엔진은 스마트머니가 자신의 존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은 좋다,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차트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래에 본 종목들 중에서는 상위 클래스라고 봅니다. 차트적으로 패턴으로만 보면. 엔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투자 결과 얻으세요.